네, 이번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란 단어는 누구나 많이 들어봤죠. 누구나 아는 것만큼 누구나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란 뜻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작은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우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뜻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근원 원자의 아들 자자. 한자 뜻을 하자면 근원의 아들입니다. 예, 조금 코믹해졌는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 아들 자자를 가르쳐 줄 때는 아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알갱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알갱이를 원자라 한다. 네, 단어의 큰 대부분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원자들은 아주 작아서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계나 어떤 그런 장치로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약 118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18종이든 119종이든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생각보다 원자의 종류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상의 물건이 수천만 가지인데 그걸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은 118종밖에 없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을까? 이 말은즉슨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적은 재료로 많이 조합을 시켜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자. 즉, 기본 구성이 몇 종류 안 된다는 거는 자동차 입장에서 부품이 몇 종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수리할 때도 편하고 뭔가 부품을 공급할 때도 편하겠죠. 자연도 그런 이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자의 정의는 이제 이 초록색 창에서 제가 그 초록색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죠.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집니다. 외워지시면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외우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알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알갱이는 누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질을 잃지 않는다가 조금 애매하죠. 특히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보면 원자의 구조랍니다. 원자 구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영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요 노란색 선 보이죠? 타원 선은 실제 있는 선이 아니고 요 노란색 알갱이가 돌아다니는 길을 가상으로 그린 겁니다. 길을 표현한 거고요. 가운데 어떤 큰 덩어리 속에 초록색, 빨간색 알갱이들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 하나의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구조를 부시지 않고 이 구조 자체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성질이 사라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리튬이라 치면, 리튬이라는 금속 원자라고 치면은 제가 여기서 빨간색 하나 빼면 리튬의 성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실 수는 있지만 웬만한 힘으로는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이 원자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이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한다. 즉, 원자의 성질은 잃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원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하이드로젠. 들어보셨나요? 저도 좀 낯설고요. 그거는 칼슘. 이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자 같네요. 네, 이 하이드로젠은 수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과학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쓰게 된 이유는,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요. 우선은 원자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하나씩 보게 되면 가운데 큰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수소든 칼슘이든. 근데 가운데 보면 여기 더하기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빨간색 알갱이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칼슘에는 빨간색 알갱이가 못 쓰겠습니다. 한 대략 20개일 것 같습니다. 예, 20개가 존재한답니다. 이런 빨간색 알갱이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는 더하기 전기. 보통 과학에서 이렇게 자로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알갱이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분자, 원자, 광자, 소립자, 뭐 양성자, 전자, 중성자, 뭐 별의별 자자가 있는데 보통 자로 끝나면 알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더하기 전기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요 빼기 전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빼기입니다. 이 빼기 전기가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에서도 칼슘에서도 보면 여기는 빼기 전기가 좀 많네요. 네, 빼기 전기가 거의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일정한 길을 따라 돌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 알갱이를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빼기 알갱이, 빼기 전기 이런 뜻이죠. 근데 딱 이 전자란 단어를 듣는 순간 혹시 전자제품, 전자마트, 뭐 전자회로 이런 단어를 떠올리셨다면 혹시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의미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맞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즉 전자제품이란 뜻은 이 원자 구조 중에서 바깥에 돌고 있는 빼기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그래서 전자제품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동영상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에는 가운데 빨간색 알갱이 양성자밖에 없지만 이쪽 칼슘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알갱이도 존재합니다. 이 노란색 알갱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냐면 중성자라고 하는 알갱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만 보면 아무 성질도 없는 알갱이 이런 뜻이에요.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그냥 알갱이입니다. 예, 원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좀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치 않게 지금 여기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더하기 전기, 빼기 전기, 아무것도 아닌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더 안 들어있어요. 예, 원자 사이가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원자들은 많이 비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를 보고 몇 가지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의 재료는 바로 전기들이다. 이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이 우주가 모든 재료가 전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즉 여러분은 우리의 전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전기로 이루어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전기로 이루어진 생명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성자, 더하기 전기는 핵 밖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가운데 덩어리 빨간색, 초록색 있는 곳이 핵이라고 합니다. 핵. 큰 알갱이를 핵이라고 하는데 이 핵을 부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인 힘으로는 잘 부서지지 않고요. 엄청난 고압이나 엄청난 열이 아니고서는 이 핵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더하기 전기가 들어있는 건 알지만 전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쓰는 게 바로 전자제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린 전자를 사용한다고 제가 벌써 세 번째 글을 써놨네요. 예, 제가 써놓고도 좀 깜빡깜빡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원자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구와 달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구 주위에 달이 돌죠. 핵 주위에 전자가 돕니다. 또 크게 보면 태양 주위에 8개의 행성이 돕니다. 즉, 이 작은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규칙성이 많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가.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자수, 더하기 전기수와 빼기 전기수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원자든지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더하기 개수와 밖에 있는 빼기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다르죠. 예.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똑같네. 예, 빨간색이 양성자니까요. 예, 빨간색 알갱이 개수와 노란색 알갱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모든 원자들은 더하기와 빼기 전기는 서로는 다르지만 원자 하나 안에서 전자와 양성자의 수는 똑같다. 즉 정기적으로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물건, 뭐 책상, 모니터, 종이, 휴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에는 수많은 전기가 있는데 왜 손으로 만지면 잘 느껴지지 않느냐? 바로 정기적으로 더하기 개수와 빼기 개수가 같기 때문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개수가 반대되는 두 힘이 양이 같으면 힘이 이렇게 상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법인데, 제가 갑자기 바나나가 나왔죠. 이 바나나는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좀 출출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관련을 줘봤습니다. 바나나 특징을 알아야 보관이 용이합니다. 이게 더운 지역에서 나는 건지 추운 곳에서 나는 건지 알아야 보관할 때도, 보통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 안 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원자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화학 반응의 원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무척 쉬워집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